안녕하세요. 경제방앗간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여름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걸 꼽을 수 있겠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날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시진핑이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빠드릴 내용부터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중국에서 어떤 기막힌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속내를 분석을 해 봐야겠죠.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뤄봤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 태도는 이번 사태를 단지 주식시장의 폭락, 이런 짧은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보다 긴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에는 제가 중국 IT 기업 주가와 또 수혜 업종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7월 말 중국 정부의 난데없는 빅테크 기업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중국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빅테크 기업을 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징후가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작년 가을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수상한 조짐이 그때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윈이라고 아시죠? 알리바바 창업자인데 이 마윈이 작년 10월에 열린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11월 초 중국 금융당국이 마윈에게 면담 통보를 날려요. 이 면담 통보라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기업인을 불러다가 군기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좀 의아한 점은 그 이후에 마윈이 2달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실종이 됐다는 거죠. 그 뒤 12월 중순에는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엔트파이낸셜이 원래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산되어 버립니다. 중국 정부가 상장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엔트파이낸셜의 사업부가 뿔뿔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알리바바의 독점 혐의로 3조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무려 1000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중국 앱스토어에서는 중국 내에서 크롬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인기를 자랑하던 UC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운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투자자들을 경악시킨 건 알리바바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의 다음 타깃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 텐센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이 텐센트였는데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증시 상장이 임박해오자 중국 정부 갑자기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발견했다면서 상장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때려버려요. 동시에 엄청난 벌금도 부과가 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와 바이두에도 독점 행위를 구실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에도 창업자가 마윈처럼 규제 당국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사교육 업체 및 온라인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역시 발표가 됐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 관련 종목,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 중국 인터넷 업종을 추종하는 ETF, 이 주가 흐름인데요. 2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56%가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을 점점 조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중국 정부는 왜 자기네 빅테크 기업을 조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조진다는 표현이 약간 좀 부적절한 표현인 건 잘 압니다만 그래도 현 상황을 아주 맛깔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조진다는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조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보자면 이건 시진핑이나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가 정치에 강하게 종속됐다는 특징을 지니는데요. 중국 공산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베일에 쌓여지는 관계로 우리로서는 그저 막연한 추측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정리해보면 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왜 못살게 굴기 시작한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파워가 거대해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가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중국 정부가 단지 조인트를 까기 시작했다.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게 진짜라 하더라도 저는 그 비중이 매우 작다고 봐요. 보다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뭔지 알려면 먼저 미국과 비교해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정부도 과거 몇몇 대기업들의 파워가 커짐에 따라서 조인트를 깐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S,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 오일, 그리고 AT&T였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결정적 차이는 이들 기업이 속한 어떤 산업 전체를 싸그리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 정부는 덩치가 커진 개별 기업만 어떻게 좀 손 좀 봐줬지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별 기업을 망가뜨리는 건 예산일이고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는 현재 텐센트, 알리바바, 디디추싱, 틱톡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국 빅테크 산업을 아예 극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세는 IT 서비스업이거든요.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으로 이용자들의 이 편리성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게 IT 서비스업의 고유 모토입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등이 눈부시게 성장해서 글로벌 IT 대기업으로 우뚝 섰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태클을 건다는 건 글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점은 또 있습니다. 똑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속하지만 조인트를 하나도 안 까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화웨이예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현재 티가 날 정도로 팍팍 밀어주고 있죠. 그 결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무려 60%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31%를 차지해서 현재 1위를 역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는 산업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와 AI가 대표적입니다. 오죽하면 설립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이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결국 중국 정부가 현재 조인트를 까고 있는 기업과 산업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IT 기업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통칭해서 그냥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최첨단 기술 기업이다 라고 하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영웅 대접까지 받고는 하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국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반면에 I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거의 넘사벽 레벨을 자랑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이 무려 180억 달러입니다. 180억 달러. 이는 마이크론, 시스코, 허니웰 등의 미국 그 IT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벌어들이는 이익 다 합친 거에 무려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같은 IT 기업에 속해 있지만 이들 소프트웨어 기업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브랜드 가치, 또 지적재산권 확보 등으로 인해 하드웨어 기업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미국에서는 IT 산업하면 페이스북, 구글 등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절대로 마이크론, 시스코 이런 IT 제조업체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는 소비자 대상 인터넷 기업들을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이런 회사들을 극혐할 뿐만 아니라 아예 고사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슬슬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소비자 인터넷 기업을 옥죄는 이유는 뭘까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탬이 되는 부가가치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회사들이 최첨단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생산적인 행위로 돈을 벌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수수료 비싸다고 욕을 하잖아요. 중국 정부도 알리바바나 텐센트, 디디추싱을 단지 자리만 깔고 앉아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소비자 대상 IT 기업들은 R&D나 지적재산권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용자를 늘리는 게 장땡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즐기거나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확실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술을 진보시키거나 혁신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중국 정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공산당 핵심부는 게임이나 차량 공유, 전자상거래 회사보다는 하드웨어 테크 기업이 국가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시진핑이 작년 가을에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실물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근간을 잘 파악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묘하게도 이 연설을 한 직후 중국 IT 기업에 대한 다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목살게 구는 것은 국가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이 택한 경제 정책의 특징은 권한 위임이었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부터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운용의 키가 지방 정부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재 베이징 핵심부가 생각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란 뭘까? 네,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이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나 댄스 동영상, 음식 배달, 차량 공유에 의해서는 경쟁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 일본, 인도 등을 이기려면 반드시 무기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무기산업의 핵심 요소를 꼽자면 화학물질, 엔진, 또 에너지 효율, 엔지니어링 등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첨단 무기를 제어하는 반도체도 역시 엄청나게 잘 만들어야 하고요. 내부 사회 단속과 외부의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카메라와 인공위성 이 제조 기술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반도체, AI, 배터리, 또 항공우주 이런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간택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런 노선은 미국 정부가 이미 선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통신기술과 또 인터넷 기술 등의 모태를 2차 대전과 미소 냉전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통신기술과 무기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패권국가로 등극함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쏟아붓는 지원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앞섰다고 보기 힘드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군수산업, 무기산업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조가 최소 1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단지 재미와 생활 편의를 추구하는 IT 기업에 쏠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국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쿵떡 요약, 오늘 내용을 딱 4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졌다. 두 번째,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얘네들이 자신들 파워만 키워나갈 뿐 무기나 과학기술 발전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분노에 휩싸였다. 열받은 거예요. 세 번째, 열뻗친 중국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빅테크 기업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거라는 5개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설령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 줄인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네 번째, 이는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국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봐야 하며 빅테크 기업의 순환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한 수혜는 무기산업과 IT 하드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사교육 업체 단속에 나선 이유라든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